터크 가족도 충분히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지 않을까요? 터크 가족이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차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않았더라면 서로는 만나지 않았을 관계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렴이라고 말을 했듯이 저희는 동등한 친구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 인간과 세상을 더 깊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토론 꿈나무들의 축제. 전국특별자치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시즌2 오늘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은 책을 통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생각의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시켜 나가는 토론 대회입니다. 오늘은 고등부의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자, 준결승에 오른 고등부 팀들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더 세게! 좀 더 생기 있게! 힘차게! 활기차게! 이기자 아니마토! 우린 책에서 답을 찾는 거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눈이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가 눈에 의미를 부여한다. 논리로 싸운다. 전주고등학교 논고입니다. 일감, 가정, 나연, 익산의 1등! 전북의 1등! 우리 거! 담다디나 화이팅! 자, 자, 치열하고 정말 쟁쟁한 경쟁을 뚫고 또 이렇게 준결승에 오른 학생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독서토론 한마당에서 진행되는 토론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은 전북 토론 모형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북 독서토론 모형이란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반대 신문식 토론을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모형입니다.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제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입론, 입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의 질문하는 교차조사, 입론의 반대 주장을 펼치는 반론, 반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을 질문하는 교차조사, 모든 토론자가 참여해서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상호토론, 그리고 자신의 팀의 주장을 강조하는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론과 반론, 그리고 최후 변론 사이에는 각각 수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고등부 준결승에서 토론할 도서와 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자유를 갈구하지만 또한 권위에 복종하려는 인간의 마음. 독일이 낳은 석학 에리 프로미슨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자유에 대한 인간의 양면성을 탐구한 책입니다. 자신의 자유에 책임질 수 없다면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아의 상실과 불안, 도피의 메커니즘을 밝힌 자유로부터의 도피. 머나먼 미래,
화성에서 지구로 파견된 남자 로뱅. 지구에서 임무를 완수한 그에게 돌아온 건 용도불명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인공지능 아테나에 의해 모든 것이 재편된 세계.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계 속 인간의 자유의지를 묻는 푸른 행성이 있었다. 고등부 논제.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고등부 논제 정말 흥미롭고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 그런 논제인데요. 본격적으로 준결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준결승 첫 번째로 책가운 팀 그리고 담다디나 팀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책가운 팀과 담다디나 팀이 이번 경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남가은, 유수연, 배가빈, 우리가 책을 열어보면서 책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책의 핵심 내용이나 책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보면서 작가가 무슨 생각을 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토론해보자는 뜻에서 책 가운으로 정했어요. 근데 그 사회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아를 실현했을 때 얻는 이점을 말하면 반대측에서 논제 자체는 금지하는 건데 왜 제안으로 주장을 하시냐라고 하면은 알고리즘이 가진 우월함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이 그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되게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반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마지막에 우리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이 주장이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재강조하는데 약간 좀 자신이 있거든, 반대 부분에 대해서. 교내 대회를 할 때 계속 저랑 수연이는 찬성 측이었고 가은이는 반대 측이었거든요. 상반된 입장에 대한 이해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책도 되게 꼼꼼히 읽어보면서 논제에 대한 증거들을 되게 많이 찾아서 교차 질이나 그런 데서 되게 강점이 있는 것 같고 상대팀이 어떠한 질문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즉흥적인 답변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찬성 측일 때는 적극적인 자유라는 게 되게 좋은 주장을 거두잖아. 논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알고 있던 걸 정리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긴 해. 부담 가지지 않고 그냥 상대팀을 한번 눌러보자, 재밌게 해보자라는 한번 각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책가운 우승 책! 나연이랑은 같은 학급에 있어가지고 나연이와 먼저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예담이랑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여서 예담이와 함께 셋이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테나의 기술이면은 그 타임캡슐을 카멜레온을 모방해서 약간 좋은 기술력으로 환경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색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공감을 할 수 없어요.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상력을 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모습의 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더니 더 이입이 잘 됐던 것 같아. 근거 중에서 좀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했으면 좋겠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최후의 변론에서 조금 더 우리 측 주장을 더 강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넣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해가면 더 좋을 것 같아. 나연이가 실제 뉴스 기사들을 조금 더 찾아줄 수 있어? 저희는 실전에 강한 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당연히 저희가 이기겠습니다. 전에 1등! 전북의 1등! 우승은 우리 것! 담다디나 화이팅!
네, 지금 제 양옆으로 책가운 팀과 담다디나 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가운 팀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어떤 각오로 나오셨습니까? 네, 저희는 꼼꼼함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이 토론을 즐기면서 이기기 위해 왔습니다. 네, 즐기면서 이기겠다. 결의를 다져주셨고요. 자, 담다디나 팀은 우리 팀의 특장점은 이것이다. 저희는 당황해도 당황하지 않는 포커페이스로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네, 당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황하지 않은 척 강한 모습으로 토론에 임하겠다. 두 팀 모두 좋은 경기 펼쳐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본격 토론에 앞서서 오늘 고등부 준결승전을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 4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이영호 교수님,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송승훈 선생님, 서대전고의 신순섭 선생님, 다양한 강연을 통해 독서교육과 독서 토론 활동을 하는 최승필 작가님. 네 분은 오늘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부 첫 번째 준결승전 책가운 팀 대 담다디나 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34분입니다. 사회자인 제가 발언의 순서, 발언 시간, 그리고 발언 시작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는 입론입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이번 논제는 무궁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난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이 토론을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인이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알고리즘은 개인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자발성을 잃게 하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에는 오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범죄자 체포를 위한 수사 중에 취득한 범죄자의 위조 운전면허증과 용의자의 얼굴을 알면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실제로는 무고한 시민임이 밝혀졌던 사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오류는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에 충분합니다. 둘째,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제한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알고리즘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의지와 결단이 필요함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알고리즘 기반의 정보 제공을 금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다라는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카카오톡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법적 장치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외부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자발성을 가지는 적극적인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자율성이 제한되는 삶보다 이익입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는 개성과 자아의 본 모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행복과 적극적인 자유로 이루어지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설의 결말에서는 콜로니에서 겪지 못한 자유를 지구에서 느끼고 이에 행복이란 무엇인지 깨우친 로뱅이 인류 행복의 시작, 즉 자유를 선택하며 아테나의 간섭을 뿌리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인간은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예, 찬성팀의 입론을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께서 반대팀 입론을 해주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동일하게 3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는 규칙의 집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세계는 더 이상 알고리즘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알고리즘은 전 세계 모든 것에 대한 기반이 되었으며 여러 4차 산업혁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는 챗 GPT가 있고 개인에게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견해에 동의하며 알고리즘 기반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행성이 있었다 해서 아테나는 아직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은 아직 자신의 취향 및 개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푸른 행성이 있었다 중 아테나는 살아남았으나 이를테면 족쇄가 채워진 노예 신세다. 아테나의 활동은 기술과 과학 영역으로 제한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테나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정보를 찾지 못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함 등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가 제공하는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중에서 중세시대 사람들은 자유로워졌을 때 독립이라는 새로운 느낌을 받은 동시에 고독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다시 복종할 대상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는 정보를 제공받으며 의존적으로 살 때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 팀의 입론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교차 조사 순서입니다. 두 팀의 세 번째 토론자가 상대 팀의 입론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게 됩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고요. 원활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길이를 잘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팀에서 30초 이상 발언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찬성팀 시작해 주세요. 아까 첫 번째 주장에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주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사회적 문제를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희는 두 가지 면이 둘 다 공존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쪽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테네에게서 로뱅이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행동들이 소설에 나와 있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로뱅이 아테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맞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테나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테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런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통해 제한하는 현실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으로 제한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유를 침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 그 법이 그 알고리즘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알맞는 논지 아닙니까? 그 법이 완전히 알고리즘을 제한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근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지 알고리즘 전체를 금지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네, 찬성팀의 교차 조사였고요. 이번에는 반대팀에서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상대 측에서 아테나를 알고리즘의 기준으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물론 아테나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푸른 행성에 있었다에 존재하는 아테나는 현재 우리 삶에 있는 알고리즘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데 이러한 아테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도하게 뛰어난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문제점이 생기고 실제 로뱅은 이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테나를 사용하는 범위를 국소적으로 제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아테나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뱅이 사실은 용도불명이 아님에도 용도불명인 것으로 아테나가 분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장치로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법적 조치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 이루다를 개발할 때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대화 중에서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부호하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을 하는데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다와 아테나가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알고리즘은 결국에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과정은 아테나와 이루다가 유사성을 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차 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2분간의 수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는 상대팀의 약점을 파악하거나 우리 팀의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2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론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2분 드릴 텐데요. 반대팀의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먼저 세 번째 주장에서 아테나로부터 사람들이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셨는데 소설 속에서 사람들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화성 콜로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장과는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세 번째 논제에서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안전한 삶보다 더 좋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하지만 콜로니에 사는 사람들 중은 자유 없이 행복한 사람이 존재를 하고 또 자유를 갖고 사는 것도 좋지만 중세 시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자유로 인해 소속감이 아닌 고립감을 느끼고 복종하는 존재를 찾지 못해서 불안한 모습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복의 시작이 자유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반대팀의 반론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릴 텐데요. 질문과 답변의 길이를 잘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팀에서 30초 이상 발언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찬성팀 시작해 주세요. 중세시대 사람이 자유를 얻자 불안감을 얻었다는 사례를 제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고리즘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또 중세시대 사람을 예시로 드셨는데 논제에 맞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제시된 푸른 행성이 있었다의 사람들은 중세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사람을 예시로 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중세시대를 겪고 나서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중세시대를 바탕으로 현대사회가 성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자유가 시작이라고 주장하신 저희 의견에 대해서 자유가 없음에도 행복한 사람이 콜로니에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셨습니다. 로뱅은 왜 자유를 선택했을까요, 그럼? 로뱅은 먼저 용도 불명으로 지구에 먼저 파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나가 없는 세상을 겪었고 그 다음에 자유를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로뱅 같은 경우는 소수의 사람이지 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화성 콜로니에서의 행복을 더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발언입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수의 의견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찬성팀의 교차 조사였고요. 이번에는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반론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우선 여기서 알고리즘이 전 세계의 기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면서 개인의 최적 선택을 도와서 결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는데 알고리즘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해서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개인의 취향만을 반영하게 된다면 알고리즘은 편향성을 띠게 되면서 개인이 더 포괄적이고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 제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시로 로뱅이 마지막에 아테나를 기술과 과학 분야를 남겨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기술과 과학 분야를 남겨놓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로뱅은 알고리즘의 기타의 부분을 제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알고리즘을 추구하는 것은 고독과 고립을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아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알고리즘 없이도 오랜 기간 동안 안전을 유지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인간이 복종한 모습을 찾아간다고 하였는데 결국은 이 복종할 대상 또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동안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알고리즘을 통한 안전이 자유보다 더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팀의 반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어떤 푸른 행성이 있었다 해서 로뱅이 아테나를 남겨놓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과학기술이 제안을 하고 남겨놓았다는 것은 결국 소설 속에서도 실제로 아테나를 없애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기술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해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논제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논제 자체가 알고리즘의 모든 면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인간에게 제한하는 개인 맞춤형 정보를 금지해야 한다였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알고리즘의 모든 과학기술적 측면을 포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알고리즘의 기타 부분을 제한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앞서 말했다시피 알고리즘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사례가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AI 알고리즘 조작을 통하여 자체 브랜드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면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판단을 통해서 알고리즘의 일부분을 제한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읽으면서 조금 어려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열심히 읽었던 거에 대해서 좀 감동을 했고요. 책가운 팀의 잘한 점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사실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갖고 온 개념들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넣어서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어려운 책을 아이들이 상당 수준 이상으로 이해했다는 뜻이거든요. 토론할 때 흥분하거나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워낙 자연스럽게 질문하니까 상대방도 거기에 따라서 되게 편안하게 지적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질문의 호흡이 저는 이 담다디 학생들의 가장 잘한 점이라고 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한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또 조리 있게 표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참 국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팀의 모든 토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시간 총 6분을 드릴 텐데요. 특정 토론자가 1분 이상 발언을 독점할 경우에는 사회자인 제가 개입을 해서 시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토론 시작을 위해서 30초 이내로 질문을 하게 될 거고요. 반대팀의 토론자들은 자유롭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아까 여기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알고리즘이 통한 안전이 인간의 자유와 행복 추구 자체를 저해해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지금 알고리즘이 자유를 저해시킨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이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찾았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오류 현상 중에 필터 버블 현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필터 버블 현상은 특정한 정보에 국한해서 계속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정보를 선택하는 자유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받을 수 있나요? 그것까진 고려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중세 사람들의 예시가 이러한 근거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 중에서 중세시대 사람들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를 늘었음에도 불안감을 느껴서 새로운 복종의 대상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 치면은 사람들이 자유를 느끼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다라는 것이 중세시대 사람들의 예시입니다.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는 즉 소극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소극적 자유는 당연하게도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특정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단편적으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자유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올 수 있으나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나오는 적극적 자유는 사람의 자아 실현을 돕고 세계와 본인을 연결시키며 결국에 삶의 의지까지 찾아내는 점으로써 소극적 자유를 얻음에도 불안감을 느꼈다는 단점만 볼 것이 아니라 이에서 적극적인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를 아예 유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현재 두각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레커는 논란이 되는 이슈가 생겼을 때 재빨리 이에 관한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얻는 유튜버로 이 알고리즘이 사이버 레커를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 SNS 규제 법률 같이 미국에서 청소년들에 의해서 법률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이버 레카도 어린이들이 챙겨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SNS 규제 법률에 따르면 충분히 사이버 레카도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음에 따라 규제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더 많은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는 두 번째 주장에 대해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는 금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 제한한다고 주장을 드렸습니다. 규제와 제한은 어느 정도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장과는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바로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것까진 고려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측 질문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개인 취향과 개성 발견에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 개인 취향은 본인이 원하고 추구하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지만 아직 취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제공을 받으면서 거기서 자신만의 취향을 새로 발견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를 알고리즘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계속해서 제공하게 되면 특정 정보에 대해 치중되게 되고 이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객관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그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며 결국 알고리즘에 의지하게 되는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인간에게 안 좋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희는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호 토론 총 6분이 주어졌었는데요. 모두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무대에 올라가니까 조명도 뜨겁고 옆에 아나운서님도 계시고 카메라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우선 저희는 4강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이기고 지는 거에 엄청 집착은 하지 말고 그래도 최대한 평정심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자 하는 각오였어요. 우선 반론을 굉장히 감정의 기복 없이 아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상대방이 어떠한 근거를 이렇게 내놓던지 되게 잘하는 편인데 오늘도 그 근거를 되게 적절히 잘 사용했던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상대팀에서 너무 질문을 날카롭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를 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토론에서 처음 입론을 이제 잘 말을 해야 저희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유리하게 잘 작용이 되잖아요. 근데 다정이가 처음 입론을 너무 잘 말해준 것 같아서 좋았어요. 새로운 논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본다는 점에서 좋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이런 부분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립한 것 같아요. 다음은
최후 변론입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반대팀의 세 번째 토론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측 최후의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인의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아직 취향 및 개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취향이나 개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테나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정보를 찾기 힘들 때 이 외에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이미 이 세계에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가 제공하는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자유로워졌을 때 고독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복종의 대상을 찾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는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측의 근거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반대팀의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팀의 최후 변론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네, 최후의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정보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정보의 폭발적인 증거와 함께 우리 인간은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 찬성팀은 첫 번째, 알고리즘이 개인의 주체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자발성을 잃게 하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인이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함을 주장하였고, 두 번째로는 법적 장치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제한한 사례를 들어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기술적,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팀의 주장에 대해 사회적 문제 발생 예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사례를 통한 제한 가능성, 상대팀이 주장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에 해당하며 우리 팀은 이를 적극적인 자유로 이어지는 해결 방안을 통해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함을 통해 상대팀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따르면 개인은 통제할 수 없는 차원에 의해 그 무리와 직면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개인은 아주 작은 알맹이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행군하는 병사처럼 또는 끝없이 돌아가는 컨베이너 벨트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처럼 보조를 맞추는 것뿐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는 행동할 수 있지만 자신이 독립된 중요한 존재라는 의식이 사라져버린다고 책 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앞에 인류는 한없이 작고 알고리즘이 보다 더 똑똑하고 탁월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잃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잃는, 한마디로 무한으로 쳇바퀴를 돌며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심리적 자동인형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알고리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최후 변론을 모두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최후 변론까지 들으면서 이것으로 고등부 첫 번째 준결승전 책가운 팀 대 담다디나 팀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초등은 뭔가 이렇게 어른들이 함께 참여해서 준비해준 느낌이 좀 있었다면 고등부는 날 것 그대로 그런 뭐랄까요, 좀 조마조마한 긴장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도 예선 16강, 8강 때보다는 자료를 조금 더 풍부하게 준비했고 그다음에 말하는 속도라든지 그 자료에 대한 그 숙지 이런 게 조금 더 나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예선보다 더 성장한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들 같은 교사로서 굉장히 기쁘게 토론을 봤습니다. 독서 토론이라는 게 일단 책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거를 적용하고 그리고 상대와 얘기를 하면서 확장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좀 어려운 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읽고 노력했다는 자체를 저는 이제
높이 평가하고 싶었고 공부한 내용을 조금 덜 보고 이렇게 자기 언어로 풀어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고 읽다 보니까 자기 언어가 아닌 말을 보고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잘 안 들리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은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남겨놓은 것도 뭔가 저희가 할 말이 없어서 좀 시간을 남겨놓은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런 것도 좀 아쉽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을 막힘없이 잘 풀어냈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우리한테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지만 그쪽이 그 나쁜 결과가 오더라도 좋게 받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유가 시작이라고 주장하신 저희 의견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음에 따라 규제한 것 아닙니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판단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주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과는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안전한 삶보다 더 좋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아테나는 현재 우리 삶에 있는 알고리즘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등부 4강 첫 번째 경기 책가운대 담다디나 승리팀은 책가운입니다. 자, 이어서 고등부의 두 번째 준결승전 아니마토 팀과 논고 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 전에 이 두 팀이 오늘 경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유랑 소극적 자유 내가 저번에 잘 썼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많이 활용해서 더 조절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세세하게. 이런 부분은 약간 논리적으로 괜찮다. 근데 이 부분이 이상하다를 찾아야지. 저는 진로가 방송 계열이기도 하고 평소에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놓고 최대한 조사를 해놔야 걔네가 그런 말하면 옳다구나 얘네가 이런 말을 했네 해서 전 이공 계열을 희망하는 만큼 조금 칼같고 이성적인 그런 면모를 갖췄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주장이 너무 그럴듯한 거 말고 참신해야 됩니다. 이러한 친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이런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우선 저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서 친구들이랑 시간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로 친구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이런 의견은 보충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이 의견 좋다.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발한다랑 유발하지만 순기능이 더 크다. 반대 때는 그걸 활용해가지고 인간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거. 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더 생각하면서 토론을 준비해서 이번 4강뿐만 아니라 결승까지 진출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힘차게 활기차게 이기자 아니마토. 주장을 좀 보충하면 좋을 것 같거든. 28쪽에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 GDPR의 기준 근거가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데이터 보호 지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좀 규칙을 통합해가지고 세 명 다 이제 전부 똑똑한 친구들이고 순발력도 좋고 논리적 허점을 잡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 준비 잘하고 있어? 우리는 어차피 이길 거기 때문에 우준아 걱정하지 마. 자신만만해. 많은 다른 친구들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이 되어서 찬성도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논제에 대해서 주장을 펼쳐봄으로써 모순점을 찾고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습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저희를 도와준 친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꼭 우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전주고 모두가 다 응원할 테니까 꼭 좋은 결과 얻길 바랄게요. 전주고 논고 파이팅!
자, 제 옆으로 아니마토 팀과 농고 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니마토 팀의 전략이 뭘까요? 오직 이기기 위해 토론에 임하는 것이 아닌 이 토론을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얻고자 한 것이 바로 저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직 이기기 위해서 오늘 준결승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역시 결의를 다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훨씬 더 폭넓게 그렇게 마음을 다져주셨군요. 자, 이번에는 농구팀에게도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전략이 오늘 뭘까요? 저희는 빈틈없는 논리로 상대방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서 승리를 거머쥐겠습니다. 예. 자, 두 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열띤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니마토 팀 대 논고 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이 토론 시작 전에 공뽑기 방식을 통해서 논제의 찬반을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부 두 번째 준결승에서는 아니마토 팀이 찬성팀을 맡게 되었고요. 논고 팀이 반대팀을 맡습니다. 자, 제 오른쪽으로 찬성팀 아니마토 팀이 또 제 왼쪽으로는 반대측 주장을 할 논고 팀이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제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입론, 입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의 질문하는 교차 조사, 입론의 반대 주장을 펼치는 반론, 반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을 질문하는 교차 조사, 모든 토론자가 참여해서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상호 토론, 그리고 자신의 팀의 주장을 강조하는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론과 반론, 그리고 최후 변론 사이에는 각각 수기가 이루어집니다. 고등부 두 번째 준결승전 아니마토 팀 대 논고 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총 34분입니다. 사회자인 제가 발언의 순서, 발언 시간, 그리고 발언 시작을 안내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는 입론입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제,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의 찬성 입장을 맡은 입론자 최민정입니다. 우선 입론에 앞서 용어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푸른 행성이 있었다의 화성 콜로니의 주민들은 아테나라는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주인공 로뱅은 아테나에게 용도불명이라는 낙인을 얻고 지구로 파견된 이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쓸모를 증명합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제한된 자유, 용도가 정해진 삶이 인간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에 동반한 불안과 고립이 있음을 탐구합니다.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란 사용자의 특정 요구와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알고리즘 기반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때 알고리즘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들의 모임으로 편집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저희 팀은 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에 대한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는 사회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에리 프로는 개인이 불안을 느낄 때 권위에 따르는 삶을 택함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에 대한 개인의 의존성이 증가하면 개인의 주체성, 판단 능력과 결정 능력 또한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거느친 문제 해결 능력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챗GPT 등의 인공지능 챗봇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는 챗봇이 제공하는 한정된 정보에 머무르게 하여 개인의 창의성을 저해합니다. 둘째,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알고리즘의 작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 방식의 투명성을 검증하고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동향을 고려하여 국내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로는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 처리 제한의 권리, 정보 접근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셋째, 외부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자유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옵니다. 외부의 구속을 받지 않는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개인의 성숙을 촉진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국제적 기업인 구글은 근무 시간의 20%를 자신의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시간에 자율적으로 실험하고 개발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간에 G메일이 발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3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찬성팀의 입론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팀의 입론을 들을 텐데요. 역시나 3분이 주어지고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가 AI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소셜미디어, 검색 엔진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며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부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생겨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을 금지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 등에 얽매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아의 본질을 완전히 실현하는 일을 의미하고, 알고리즘 기반 개인 맞춤형 정보는 개인의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알고리즘 기반으로 개인이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은 사용자의 과거 행동, 선호도, 검색 기록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한 정보와 활동에 근거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적 지위가 향상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을 갖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합니다. 다음으로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푸른 행성이 있었다의 아테나는 화성 콜로니의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여 콜로니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사회에 큰 도움을 주는 아테나가 없어진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장치이고 여러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비효율성과 불편함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시대 발전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가 제공하는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이 더욱 이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불확실성과 선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은 관련성이 높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이와 같은 세 주장과 각각의 논리적 근거를 통해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양 팀의 입론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차 조사 순서입니다. 두 팀의 세 번째 토론자가 상대 팀의 입론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습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릴 텐데요. 2분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의 길이를 잘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팀에서 30초 이상 발언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성팀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알고리즘이 과거 행동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인간인 만큼 성향이 바뀝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간이 그런 플랫폼에서 성향이 바뀐다면 그 플랫폼은 자동적으로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서 변형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의 기본 작동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정치적인 참여를 촉진한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정치적인 참여는 페이스북이나 SNS를 봤을 때 이러한 상황으로 편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게 편협한 정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용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의견을 듣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협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추천하는 것뿐이지 다른 정보를 막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그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후보자의 정보를 찾아보거나 다른 정당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찬성팀의 교차 조사가 시간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번에는 반대팀에서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2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판단과 결정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그 예로 챗 GPT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챗 GPT는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기술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챗 GPT는 지금도 현재 계속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고 지금 챗 GPT는 어떤 질문을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답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가진 한계나 아니면 놓친점 등을 더 보완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창의성을 저하하거나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알고리즘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있는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고 또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얻는 정보만 활용하게 된다면 인간이 개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창의성이 저해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존의 예전 정보를 가지고 대답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챗GPT는 근본적으로 검색 프로그램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검색한 내용을 제공하는 건데 그럼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검색한 내용이 이전 거다 이 주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검색해서 자료를 받는 것도 그럼 창의성을 저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돼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인공지능은 질문을 자신의 주관대로 해석하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은 검색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교차 조사의 시간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번 순서는 반론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반대팀의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대팀 반론을 맡은 양승열입니다. 먼저 상대팀 주장에 대하여 반박한 후 저희 팀에 대한 주장을 보강하겠습니다. 상대 측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인의 정보와 선택을 지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가 제공하는 안전한 삶은 외부로부터 구속받지 않은 삶에 비해 이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 측에서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인의 정보와 선택을 지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오히려 저희는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따르면 장원하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원초적 유대로부터 개체화를 거쳐서 완전한 자유와 개인의 모습을 찾았다고 여겼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었으며 이를 현대 정보 사회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알고리즘으로 개인의 해방은 안정감과 편익을 잃고 불안감을 주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 측에서는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 측에서 주장하신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 제정의 절차와 원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률에 대한 명확성과 명료성 그리고 공공이익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알고리즘 자체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법률로서 명확하고 명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는 이러한 개인 맞춤 알고리즘 자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주장하셨는데 이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을 어떻게 증가시킬 건지에 대한 것이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 측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팀의 반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길이를 잘 조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팀에서 30초 이상 발언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팀 시작해 주세요. 네, 방금 주장하신 것 중에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방금 주장했던 입론에 따르면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이를 통해서 많은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측께서 말씀하신 GDPR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EU의 데이터 보호 지침입니다. 이것이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정확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으로서 상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장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금지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알고리즘에 대한 현재 인간의 의존성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존성이 너무 높다면 오히려 인간의 비판적 사고력 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리즘은 그 인간의 생각을 도와주는 그 자율적인 존재로서 도구적인 가치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인간의 의존성이 높아서 이를 금지하면 더 큰 불안감이 생긴다라고 주장하신 건 맞나요? 방금? 맞습니다. 알고리즘 자체에서 인간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없어진다면 인간은 그 중세 시대와 같이 더욱더 네,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교차 조사까지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팀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가 반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간 2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의 찬성 측 반론을 맡은 안지우입니다. 저희 팀은 반대팀의 논점에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먼저 아테나가 사라지면 혼란이 야기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슨 알고리즘에 우리 인간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은 직접적인 대화 또는 상호작용보다는 기계적 추천에 의존하게 되어 인간관계의 질이 절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 개인 맞춤형 정보 서비스는 사용자에 맞추어 선별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이미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소비하게 하여 편향된 시각을 형성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으로는 에코챔버가 있는데 에코챔버란 특정한 정보나 의견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강화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또는 되려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관련한 개념으로는 인지적 역설이 있습니다. 인지적 역설이란 AI를 만든 인간이 점차 AI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AI의 기능이 좋아질수록 인간의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특정 기업을 선호하지 않게 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 자, 시간이 모두 아쉽게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찬성팀의 반론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찬성 측께서는 아테나가 없어지면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가 인간의 의존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알고리즘이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그리고 유용한 도구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만약에 인간이 그거에 되게 의존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우리도 점차 과거에 누리던 편의의 부재에서 오는 불편함을 잊고 머지않아 자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되면 인간관계의 질이 저하되고 상호작용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관계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보다는 기계에 의존하게 되어 기계가 주는 정보만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편향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반대가 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같은 프로그램은 기존의 사용자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나 새로운 음악, 새로운 영상 등을 제공해서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접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반에 입론 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정보가 그렇게 다양해진다면 오히려 사용자들은 선택의 피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알고리즘은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고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호를 받고 있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 시스템입니다. 네, 반대팀의 교차 조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니마토 팀의 잘한 부분은 입론을 되게 차분하게 잘 얘기했고 상대방의 질문할 때 굉장히 그 시나리오를 잘 짜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얘기해서 귀에 쏙 들어오게 얘기를 했거든요. 농구팀이 사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아이들을 보면 자신이 말할 거에 굉장히 급급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걸 경청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여유 있게 토론에 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나마토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입론을 할 때 입론이 나쁘진 않았으나 뭐랄까요, 한 방이 없다? 좀 이런 느낌이었다면 농구팀은 입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용어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유려하게 잘 준비를 해와서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아쉬웠던 점은 역시 이제 원고나 자료나 이런 쪽에 너무 시선이 많이 가가지고 거기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근데 그건 사실은 좀 훈련이 필요하죠. 이번 시간은 두 팀의 모든 토론자가 토론에 참여하는 상호 토론입니다. 시간은 총 6분인데요. 특정 토론자가 1분 이상 발언을 독점할 경우에는 사회자인 제가 개입해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호 토론은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토론의 시작을 위해서 30초 이내로 질문을 합니다. 이때 반대팀의 토론자들은 자유롭게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팀에서 답변을 한 이후에는 모든 토론자가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체계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모델이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예측을 하는 경향을 기계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리즘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인 만큼 오류가 절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건 존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주는 이익과 편리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리즘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알고리즘이 필터링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편향성을 증가시킨다 했습니다. 그럼 알고리즘이 제공하지 않고 직접 검색을 통해 얻는 정보는 인간에게 해롭지 않나요? 인간에게 물론 해로운 정보를 인간이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주장하셨다시피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알고리즘은 선악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만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점차 극렬주의적인 성향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인간이 검색 활동을 할 때라도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알고리즘이 없다면 결과 자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비둘기에 대해 검색을 했는데 그럼 알고리즘은 비둘기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과 챗GPT나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알고리즘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알고리즘으로 인한 차이는 어떤 결과를 불러오나요? 저희는 알고리즘이 없어도 문제 해결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이 없으면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리즘이 없던 시대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특히 산업의 발전에서는 알고리즘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기에 대체 수단이 없이는 금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들 또는 사용자들의 반발이 크더라도 추후에 발생할 문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반발을 잠재울 대응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기본적 소양입니다. 따라서 달라진 제도에 반하지 않으며 소비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 아이디어로 새 사회에 발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것 또한 기업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알고리즘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원초적으로 알고리즘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금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 되지 문제의 원인을 없애버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이 없다면 해결할 기술력이 생긴 이후에 알고리즘을 다시 활용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알고리즘은 특정 주제의 콘텐츠에 편향이 됐다고 생각하면 사용자가 스스로 더욱 어떤 정보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 이런 정보를 블락하거나 숨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편향성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존재하고 추후에도 편향성을 방지할 그런 기술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많이 어떠한 다른 정보를 찾아본다면 그것 또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빅브라더는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거대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빅브라더처럼 알고리즘을 통제하는 사람이 대중도 통제하게 되며 이로써 인권 침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주체의 잘못이지 알고리즘의 잘못이 아닙니다. 뭐 칼을 들고 피해를 입히는 게 칼의 잘못이 아닌 사람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아서 편리하고 유용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은 책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용도 불명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정보만 제공받아 편하고 유용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인간은 자아 실현 욕구를 해소할 수 없고 또한 인간 개인으로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6분 들었던 상호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솔직히 토론 과정은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4강 올라온 팀은 다르구나라고 하셨는데 저도 약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우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지? 라고 느꼈지만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잘 순발력 있게 대답했다고 생각해서 말할 내용이 남아 있었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인지 넣지 못한 부분이 제가 끝나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대진표 받았을 때 2학년 선배분들이라고 하셔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었거든요. 확실히 이제 저희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만큼 더 말도 잘하시고 저희가 공격은 차분하게 잘했는데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쪽에서 약간 실수가 있고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긴장이 안 했었는데 너무 긴장을 안 해가지고 좀 망한 것 같아요. 다음은 최후 변론입니다. 시간은 3분을 드릴 텐데요. 먼저 반대팀의 세 번째 토론자가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팀의 최후 변론을 맡은 정현재입니다. 먼저 저희 팀은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에 이는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보다 개인 맞춤형 정보가 제공하는 안전한 삶이 더 이익이라는 주장으로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은 기계적인 추천으로 인해 인간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큰 논리적 비약입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필터링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편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검색 기능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편향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팀은 알고리즘의 문제를 감시함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시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문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리즘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처럼 다양한 장르와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편향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기술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고리즘의 문제를 지금 제한하는 것이 아닌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성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로 우리 팀은 위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네. 자,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반대팀의 최후 변론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최후 변론을 듣겠습니다. 찬성팀 세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찬성 측 반론을 맡은 정채린입니다. 상대 측께서는 알고리즘을 도구적인 가치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알고리즘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인간의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성이 비판적인 사고와 같은 인간의 능력을 저하시킨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점에서 반대합니다. 에리 프롬이 말했듯이 개인이 불안을 느끼며 알고리즘에 대한 개인의 의존성이 증가하면 개인의 주체성, 판단 능력, 결정 능력, 해결 능력, 창의성 등이 감소하므로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는 부모, 선생님과 같은 사람을 통해 인류 문명이 성장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는 알고리즘이 없어도 인류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 측의 입장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 50인에게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기후변화, 핵무기, AI 등 다양한 답변 가운데 2명가량이 페이스북, 즉 SNS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개별 이용자에 맞춰 필터링되고 반복적으로 전달되어 콘텐츠가 균질화되는 과정인 에코챔버의 발생에 따라 정보 불균형으로 인간의 사회성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아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을 통해 사회가 알고리즘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숙고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양 팀의 최후 변론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상대의 어떤 얘기를 얼마나 잘 듣고 그거에 맞는 좀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만약 자기가 준비한 자료만 가져갈 거면 글을 쓰면 되거든요. 이게 토론한다는 거는 글을 쓰는 게 아니니까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책으로 근거를 드는 것도 좋지만 책을 통해 이해한 걸 내가 소화한 다음에 나의 말로 바꿔서 근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격언을 이용한다라든지 뭐 명언을 이용한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좀 효과적인 토론적 기법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토론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론입니다. 첫 부분에서 입론이 세게 한 방 빡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그 맥락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는 입론에 모든 걸 다 때려 넣어야 됩니다. 빈 시간이 나온다는 것은 준비한 이야기거리가 적다는 건데요. 그거는 혼자 공부해서는 잘 되진 않아요. 실제 말을 섞으면 이 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피어나고 어떤 의미가 생성되는 게 있거든요. 그 체험을 해야지만 여러 얘기가 풍성하게 있을 겁니다. 진짜 딱 느꼈던 게 약간 진짜로 커먼 센스가 있구나. 답변을 할 때 굉장히 문장을 안 끊기고 무르르게 잘 말해주셔가지고 대단하다. 약간 자동 응답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가 생각해오지 못했던 질문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질문한 거에서 예상한 답변이 아닌 예상 외의 답변이 돌아오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다. 진짜 너무 역시 4강 진출자는 다르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 또 한마디를 전해야 한다면 이제 저희가 결승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정말 죄송하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시간과 노력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그리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저희가 이길게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좀 준비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하셔서 방어하기 좀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많이 못해서 좀 힘들지 않을까. 현재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완벽한 이제 팀이죠. 진짜 완벽합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용자들은 선택의 피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리즘이 없던 시대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주체의 잘못이지 알고리즘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체 수단이 없이는 금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리즘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원초적으로 알고리즘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하셨다시피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없으면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리즘이 없던 시대에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알고리즘은 특정 주제의 콘텐츠에 편향이 됐다고 생각하면 블락하거나 숨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등부 4강 두 번째 경기 아니마토 대 논고. 승리팀은 논고입니다.
자, 오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준결승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논제가 어렵기도 했고요. 또 흥미롭기도 했는데 이 논제를 풀어가는 학생들의 그 진지한 모습, 그리고 나와는 관점이 다르지만 상대팀의 의견에 경청하는 그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그 토론에 빨려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행으로부터의 도피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토론을 정말 더 계속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승패 여부를 떠나서 이번 준결승전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학생들 모든 분들에게 꼭 제가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초등부 결승전이 이어집니다. 결승전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초등부 결승전 토드팀 대 시크릿 샘물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0.3%의 학생만 교육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7만 명 이상이 조작이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초등생들이 통계 조사 결과를 인용을 하는데 너무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세 번째로 지우는 도깨비들로 인해 죽을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지우가 도깨비폰을 해지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마음을 차분히 다잡게 가능한 지우는 도깨비폰을 해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준비한 것들을 변형시키는 모습들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시즌2 초등부 대상